저희는 10년에 10년에 15년에 한번 사고가 날까 말까 한 사고 처리에 있어서는 초보자들이에요. 근데 저희를 상대하는 자동차 보험사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들을 처리하는 프로 베테랑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전화로 싸워봤자,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이분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즉 정확한 처리를 받았고 요 정도면 됐다라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상황, 어떤 교통사고 같은 것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미리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사실은 이 영상을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사고가 나게 되면 제 차량에 입은 어떤 데미지, 그런 측면을 이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게 시끄럽기만 하지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뭐 많이는 아니지만 처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따라서 보험사와 함께 합의를 해서 사건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요걸 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대처를 하신다면,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좋을까라는 것을 같이 좀 공유하면서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측면을 추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대비를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나와가지고 CCTV를 가리는 것보다는 각 자동차의 보험사의 직원들이 와서 서로 정확하게 사고를 조사한 다음에 그 조사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어져 있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이 정도면 10대 1이죠? 과실 유무는 저희는 관여하지 않아요. 네? 저희는 과실을 관여하는 직원들은 아니고요. 과실 여부 따지는 분들은 또 따로 계세요? 네, 그럼요.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요? 네. 예전같이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와서 막 해봤자 전혀 도움이 되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사고를 처음 당했는데 앞에 운전자가 막 내가 잘못했다고 막 몰아붙이고, 뭐 팔뚝이 이만한 막 사람이 막 문신이 이렇게 가득한데 운전을 그따구로 하네, 그럼 거기서 일단 죄송합니다부터 말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내 차 이렇게 됐는데 돈 빨리 물어내, 뭐 이렇게 해서 사고 처리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보험회사를 부르시면 돼요. 혹시나 상대편에서 뭐 완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뭐 여러가지 내 차량에 뭐 음해를 가한다거나 이런다면 바로 이제 경찰을 부르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경찰을 또 중재를 해주신 다음에는 각 보험사에서 해결을 하게 전부 다 이제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사고는 났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고의 이제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물건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피해. 두 가지로 나눠요. 사람에 대한 보험은 거의 무제한입니다. 차, 수리비, 그 다음에 이 차에 뭐 들어가는 이 차가 없음으로써 내가 이제 필요하는 여러 가지 재반사항 같은 거에 대한 그런 피해 사항들을 보상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서로 시비를 따져서 이쪽이 뭐 9가 되고 제가 1이 됐다면 전체 총 그 택시와 제 차가 수리되어진 그 총 합을 가지고선 10대 빵인지 9대인지 나눠서 그 사고 처리 비용을 다 내게 되어져 있어요. 사고 차가 수리가 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 렌트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는, 또는 렌터카를 하지 않는다면 교통비를 지급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될 거고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요, 차차 오늘 하나씩 좀 말씀드릴 거고, 이 영상 안에서 모든 걸 다 담지 못해도 일단 사고가 나게 된 경위나
그리고 사고를 어떻게 또 처리를 했고 수리하는 과정까지. 어쨌든 저는 지금 썬팅을 하러 갑니다. 이 차 지금 썬팅을 예약을 또 해놨거든요. 또 할 건 또 해야죠. 사고는 사고고 할 거는 해야 되겠고. Ladies and gentlemen, very good afternoon. Once again, welcome aboard the Flight Captain. Just about to get ready to go. Our departure flight time today is estimated to be 2 hours. Direction you're from, please. Right. 그나저나 어제 세차했는데 그렇게 날씨가 맑고 평온하더니 세차한 다음 날은 항상 비가 옵니다. 저 글라스 틴트로 바뀌었네? 네. 진짜? 솔라가드가 아니라? 네. 오. 그러니까 솔라가드는 이제 금속성 필름. 어. 가격 대비 열차 전율 되게 좋고. 어. 글라스틴트는 비금속 필름. 어. 그래갖고 뭐 전파장애나 무활화 현상이 없어가지고. 어. 근데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글라스틴트가 더 비싸죠. 아. 금속성 필름이랑 네, 금속성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은 이게 글라스 틴트는 금속성이 없어서 그래도 인식이 잘 돼요? 아예 전혀 전파장애가 없어서. 그러니까 택시가 여기로 탁 와서 여기서 네, 쭉. 내 뒤를 여기까지. 쭉. 와, 휠은 안 먹었나? 휠도 스크래치가 났어요. 보니까 거기 아니고 이런 거. 아. 내가 열심히 지우려고 한번 지워봤는데 그 지워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휠 복원해야 되고 저 여기도 해야죠. 이것까지. 이번에 외장 관리 다 여기까지. 하신 건데. 정말 이거 아시죠? 이거 세계 광택 1인자한테 받은 건데. 정말 가슴이 근데 도장만 아픕니다. 보면 진짜 깔끔해요 지금 진짜. 이거 말도 안 되게 이런 도장면을 만들어 주셨는데 진짜 세계 1인자한테 어쩔 수 없이 또 찾아가야지. 지금 1차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지금 10대 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10대 0이라고. 제가 무조건 이제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한다면 제 차에 이제 수리비를 대충 상정을 하게 되면 차에 대한 수리비 이제 뭐 판금, 도색, 교환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교환을 하게 되겠고,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 있고 살짝 구겨진 부분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휠도 사실 데미지를 먹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랬을 때는 교환을 해야 깨지거나 또는 이제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할 때는 교환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재생을 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칠만 다시 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도색이죠. 도색만 다시 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차량의 도장면을 보호하기 위한 PPF가 되어져 있다거나 또는 랩핑 같은 게 되어져 있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광택과 유리막을 영상으로 이제 담아놨죠. 빼박도 못합니다. 또는 보증서 같은 것들을 보고 이가 이런 시공이 되어져 있구나 해서 그거에 대한 금액 상정까지도 헤어지게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판금이나 도색이나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된다면 PPF라든가 랩핑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되어져 있는 유리막 같은 경우는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니까. 랩핑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만 시공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차량 전체를 해야 되는 랩핑각을 물려줘야 됩니다. 황변 현상이라 그래서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하게 되면은 그쪽 빼고 나머지 부분하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 범퍼 같은 경우에는 겉에가 말짱하래도 안에 있는 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리거나 깨져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뭔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벤츠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야지만 또 되는 것이죠. 잘못 그냥 7만 다시 해서 도로를 다니다가 안에 클립 같은 게, 이 범퍼를 잡고 있는 클립 같은 게 부러진 걸 모르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범퍼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휠도 긁혔다면 휠 얼라이먼트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차량은 1.5톤 이상이 될 텐데 그 차량이 바꿔 갔을 때 그 휠에 입는 데미지는 어마어마할 거고요. 바퀴의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부터 시작해서 잡고 있는 축인, 얼라이먼트, 서스펜션 전부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다니셔도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도 우울합니다.
도대체 이 영상은 앞에 음악을 뭘로 해야 되지? This is how we do this. In one way I'm yours. In one way we're strangers. But I know for sure we got something in common. 대박이네, 대박. 여러분 보이세요? 와, 이게 시트가 화이트예요, 화이트. 이렇게 화이트도 극 화이트는 처음 봅니다. A4 용지 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차 색깔도 흰색인데 차주분이 화이트를 정말 좋아하시나 봅니다. 와, 난 이런 용기까지는 없다. We're so different. I speak Swedish, you don't. As I put down and write a letter, but Frankie said it better. 그 뺐어요. 빼고 PPF 붙여놔가지고 정전기로 그냥 줬어요. 원하는 게 그래요? 정전기로. 아니 이 좋은 방법이 몰랐다니. 작업이 끝났습니다. 필름이 지금 보이세요? 살짝 푸른기가 돌아서 지금 차량 색깔이 카반 사이트 블루잖아요, 이게. 이 카반 사이트 블루하고 색깔이 굉장히 잘 맞네요. 슈어 대표님, 슈어 뭐라고? 32요. 슈어 32X. 슈어 X 32 농도. 32는 농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네. Still, I never stop. 자, 대표님, 네. 글라스 틴트의 좋은 점. 글라틴트는 이제 회사 이름이고요. 네, 전면 틴팅한 거는 슈어 X32라는 제품이거든요. 네. 비금속 필름인데 불구하고 열 차단율이 굉장히 좋아요. 열 차단율. 열 차단율. 네, 열 차단율. 그러니까 열 차단율은 쉽게 말해서 손님들한테 표현하기 좋으라고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TSER, 네. 총태양 에너지 차단율인데 네. 그게 60%가 넘어가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보통 60%가 넘어가려고 하면 염색 베이스 필름들은 그렇게 나오질 못해요. 네. 이제 글라스 틴트 회사만의 네. 이제 제조 공법으로 네. 비금속 필름인데 불구하고 60%가 넘어가고 그러면 열 차단율 좋고 네. 비금속성이라서 그 이제 내비라든가 이런 네, 거 GPS. 인식 GPS 이런 거 인식 좋고 네. 그 다음에 그럼 됐지 뭐. 감사합니다. 잘 한번 내가 써보고 후기 네. 한번 또 남겨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정신적 피해죠. 제가 이 지금 수리를 하기 위해서 보험사랑 몇 번의 전화 통화를 더 해야 될 것이며 이제 그쪽에서 뭐 9대 1에 1일 또는 2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왜 제가 10대 빵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증명을 해야 되고 이 차량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또는 내가 미수선을 받는다면 그 미수생 금액이 얼마가 산정되어지는 데에 대해서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막 서비스 센터 전화하고 공업사 전화하고 그 다음에 또 제 몸도 중요하잖아요. 입원을 하지 않는더라도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내 몸은 분명히 다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럼 보험회사에서 100% 무료로 무조건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몸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한두 달 뒤에 갑자기 아파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보려고 할 거예요. 더 이상 나중에 딴 얘기를 하지 않도록. 근데 합의를 보고 나서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그냥 간단히 말하면 10년 전에 교통사고 났는데 첫 번째로 10년 전에 합의를 봤는데 엎어서 한 번 더 봤어요. 씨가 와서 저를 받았어요. 그냥 박아서 카메라에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십자인대랑 다 끊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운동적으로는 완전 뭐 운동 능력 거의 상실했었고. 그러면은 10년 전이면 2009년이죠. 2009년이고 2009년에 너는 그럼 그때 몇 살이야? 17살이요. 17살 때 그리고 나서 받은 합의금이 얼마였어? 300만 300만 원? 무슨 화재? 삼성화재에서 너한테 300만 제일 원 큰 줬어. 보험사에서 300만 원을 그냥 받고 이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거지.
가능한 거야? 법적으로 가능하죠. 아 그래?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아 이거 진짜 잘해야 돼. 이거 정말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야. 원래-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을 것 같아. 원래- 얼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삼성화재에서 얼마 받았어? 그냥 허리띠 넘게 받았어요. 1,000만 원 단위로. 그러니까 1,000만 원 5,000만 원 단위로. 넘게 받았다는 거죠. 5,000원. 그러니까 병원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5,000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병원비 제외하고. 병원 제외하고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저도 요번에 일을 겪으면서 사실 이런 보험 사고에 대한 사고를 처리해주는 그런 사정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거기에 지금 맡겼거든요. 이 차량에 대한 어쨌든 이 차량에 남게 되는 피해 감가 보상입니다. 왜냐면 나 차 어제 뽑았는데 오늘 갖다 박았어. 그래서 이 차는 그냥 사고차가 되고 중고차로 했을 때 몇천만 원 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빠질 수도 모르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사고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보험사에서는 그 부분을 네 대해서 보험을 따로 비용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롭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요 뒤에 일단은 몇 대 몇인지 안 나왔어요. 그 몇 대 몇인지 나오는지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게 수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돈들은 이런 건 놓치지 말고 꼭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 뒤에 편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 저 이거 리스를 사용했잖아요. 되게 재밌는 건 사고가 나면 제가 냈었던 리스 보증료 있죠? 보증료에서 깎여요. 대부분 모르죠. 그리고 나중에 리스 계약 끝났을 때 이거 보험료 잡혀있는데 돈 요 정도는 더 내셔야 됩니다. 또는 지금 가신 금액에서 요 정도가 까집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리스 쓰시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 사고 나면은 거기서 까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보험사에서 받아내셔야 돼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면 합당한 피해 보상은 받고 끝내야죠. 적어도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한 번 더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드릴 테니까 요 뒤에 2편 사고 처리 편 반드시 좀 봐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저는 이 사고를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동적이겠고요.